안녕하세요. 리오라 여성은 김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오라 여성의원 윤가영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신선 이식하고 동결 이식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했는데, 제가 먼저 간단하게 신선 이식과 동결 이식이 어떤 건지 얘기하고, 어떤 경우에 동결 이식을 하게 되는지 최근에 좀 많이 하니까요. 네네. 원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네. 이식은 말 그대로 배아를 자궁 안에 넣어주는 과정인데, 그거를 이제 난자를 채취하고 나서 정자와 수정돼서 배양된 배아를 그 주기에 바로 넣어주는 거, 이걸 이제 신선 이식이라고 하고, 동결 이식은 난자 채취 후에 그 주기에 바로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동결했다가 한 주기 정도 쉬고 그 다음 주기에 이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최근에 동결 이식이 조금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고,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우리 병원은 동결을 위주로 하는 병원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어서, 최근에 동결 이식이 좀 많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에는 신선배아 이식을 했을 때 가장 우리가 우려하는 부작용 중에 하나인 난소 과자극 증후군, 배란이 많이 되면서 수가 차고 혈전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그런 부작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의 빈도가 이제 난자가 많이 나왔을 때 높아지게 되는 것을 사이클을 끊어가면서 냉동배아 이식을 하면 그런 것들을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과배란 유도를 하는 과정에서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 같은 이제 여성 호르몬이 많이 오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착상이 조금 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신선배아 이식을 했을 때 부정적인 영향들을 극복을 할 수 있다는 가정으로 냉동배아 이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배아의 상태가 썩 좋지 않을 때 혹은 좀 느릴 때, 자궁 내막의 단계와 배아 이식을 할 때의 배아의 단계가 맞아야 임신이 되는 건데, 좀 느리게 자라는 배아는 신선 배아 이식을 했을 때 자궁 내막은 흘러가고 있는데 배아는 느리다. 임신이 잘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냉동을 해서 이제 자궁 내막의 단계와 배아의 단계를 맞춰서 이식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요약을 하면 난소 과자극 증후군으로 인한 부작용을 피하기 위한 목적. 특히나 이제 그게 임신이 되는 경우에 더 심해지고 오래가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난포가 좀 많이 크는 경우에 그런 부분을 좀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궁 내막의 수용성과 배아의 발달에 있어서 차이가 생길 수 있어서 결국 임신의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한다, 이건데요.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이 흔히 걱정하시는 게, 아무래도 배아를 얼렸다가 녹이거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또는 임신의 어떤 결과, 즉 성적과 관련해서 진짜로 동결이 괜찮은 건가, 이런 거에 의문이 당연히 들 수 있는데, 답은 주시죠. 네. 정말로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거든요. 신선한 배아가 더 좋은 게 아니냐. 네, 그렇죠. 실제로 이제 냉동과 해동을 하는 과정에서 배아를 소실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런 빈도는 사실은 높지는 않고, 신선 배아 이식과 냉동 배아 이식의 임신율을 따져봤을 때는 배아가 만약에 등급이 비슷하다면 임신율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해동하고 동결하고 이런 과정에서 배아가 손상이 없다, 이렇게는 말은 못하고요. 배아가 좋지 않을수록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대신에 이제 예전에 비해서 그런 동결하고 해동하는 방법의 기술적인 발전도 많이 이루어져서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개선이 됐고, 오히려 아까 먼저 말씀드린 그런 수용성과 배아의 발달 상황을 맞춰주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저희 병원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배아를 동결하고 쉬었다가 이제 해동하는 경우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한 가지 또 첨언하면, 이제 배아를 동결을 한다는 거는 결국은 배아를 볼 수 있는 기간까지 최대한 끌고 가본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식에 대한 부담감이 없으니까 그 이식 시기에 맞추지 않고 배아가 일단 자랄 수 있는 환경까지 충분히 키워주다 보니까 배반포를 이제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많아지고, 결국 그렇게 되면 아기의 유전자 검사를 또 해서 한 번 더 선별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가능하면 동결을 좀 진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선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원장님 경험으로 이제 그런 경우에 신선 이식으로 해서 좀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경우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꼭 해야 되는 경우라는 거는 좀 얘기하기 어렵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게 신선 배아 이식을 계획을 하게 되면 채취하고 이식하고
결국에는 임신까지의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기 때문에 네. 다른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들이 없다면은 가능하면은 신선배아 이식을 하려고 하는 편이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궁내막 두께가 괜찮고 네.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여성 호르몬, 특히 이제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 채취 이전에 오르지 않았거나 네. 아니면은 난소 과자극 증후군이 너무 많이 자라지 않는 환자분 같은 경우에서는 분명히 신선배아 이식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은 신선배아 이식을 해서 더 좋았던 케이스라기보다는 좋지 않아서 냉동배아 이식을 해야만 하는 케이스들이 사실 네. 전 더 많기는 했었거든요. 네. 몇 가지 이제 왜 이제 냉동배아 이식을 하게 되었는가, 네. 왜 신선배아 이식을 목표로 한다고 했지만 하지 못했는가 네. 라는 케이스들 몇 개 최근에 그냥 이식했던 몇 개만 이제 가지고 와봤는데, 이제 38세 환자분이고 네. 이분은 다른 원인은 없어 보이는데 임신이 잘 되지 않아서 시험관 아기를 시술을 했던 네. 이제 원인 불명의 난임이라고 얘기하는 분인데, 이제 이분은 난자가 굉장히 항상 많이 나와서 이제 이식을 못했었는데 배아가 잘 안 나왔어요. 4번째 사이클이었고 그전에는 배아가 한 번도 발생을 한 적이 없었고, 이분은 이제 난자가 19개가 채취가 됐기 때문에 난소 과자극 증후군의 위험도가 있어서 이제 냉동배아 이식을 계획해서 이번에 이제 5일 배양포 하나가 나와서 네. 이식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네. 이식하지는 못했고 이런 분도 있었고, 그리고 한 분은 이제 30세 젊은 환자분이고 이분도 3번째 사이클이었습니다. 네. 매번 성숙도가 좋지 않았고요. 이번에 이제 채취를 했을 때 난자가 16개 나왔고, 물론 개수도 다소 많고, 근데 이 난자가 전부 다 미성숙 난자가 네. 나왔어요. 물론 이것들도 시간이 지나서 성숙하고 추가로 배아로 발생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신선배아 이식을 하게 되면 자궁내막의 단계와 배아의 맞지 단계가 않다는 맞지 거죠. 않아서 네. 이식을 못했고, 그래서 냉동배아 이식을 계획하고 있고요. 네. 또 최근에 또 한 분은 40세 환자분이고 첫 번째 사이클이고, 프로게스테론 여성 호르몬 수치가 채취 전에 꽤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식을 바로 시행하지 않고 자연주기에서 냉동배아 이식을 계획을 해서 시행을 했고, 이번에 이제 임신을 확인했던 환자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신선배아 이식이 다른 문제가 없을 때는 이게 이식을 했을 때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고, 신선배아 이식과 냉동배아 이식의 임신율의 차이가 거의 없다, 비슷하다 하는 결과들도 많기 때문에 꼭 그걸 하면 더 안 좋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환자군에 맞춰서 귀한 배아를 그렇죠. 쉽게 쓰지 않게끔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시간 안에서 정해진 기회를 잘 살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 주신 그런 케이스들은 당연히 신선보다는 동결을 해야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임신의 결과가 꼭 동결이 좋냐, 이제 제가 가져온 경우는 이제 조금 다른데, 나이는 33세, 난소 기능이 원인을 알 수 없게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33세인데 49세 정도의 난소 기능을 보이는 ABH 수치가 0.2 정도 됐고, 1차를 했는데 난자가 1개 나왔고, 이 난자가 잘 커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아 발달이 조금 느려가지고 그런 착상의 시기가 잘 맞지가 않을 수 있어서, 근데 배아는 자기 속도대로는 잘 크고 있고 이래서 이제 동결로 일단은 진행을 했거든요. 다행히 그게 6일째 배반포 발생을 해가지고 그 배아를 이식을 했는데 한 주기 쉬고 이제 동결한 다음에 이식을 한 거죠. 근데 그 베타 HCG 수치가 얼마 나왔다가 떨어져 버렸어요. 참 처음에 한 50 이상 나왔는데 그 다음번에 더블링이 되지 않고 이제 떨어졌는데, 다시 2차를 했는데 여전히 뭐 난소 기능은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2차에서는 그래도 1개가 더 나와서 난자가 2개 나왔는데, 다행히 그때는 호르몬도 맞고 또 환자분 본인이 자기는 좀 신선 이식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3일 배아로 2개 이식을 했거든요. 둘 중에서 하나가 임신이 잘 돼서 안정적으로 10주까지 해서 졸업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흔히 5일 동결해서 배반포 얻으면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견, 왜냐면 한 번 더 선별이 된 거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성인의 키를 10살 때 예상을 한 게 3일 배아라고 하면 20살 성인의 키를 딱 본 거, 이게 이제 5일 배아라고 간단히 비유를 한다면, 10살 때 키가 컸던 사람이 꼭 20살에 키가 크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그런 발달 사항이나 이런 걸 봤을 때 3일이 좀 덜 선별이 된 거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임신의 결과가 꼭 나쁘다고는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릴 분은
40세인데 이분은 자궁 내막종이 있어서 다른 병원에서 자궁 내막종의 경화술이라는 걸 시행을 하셨거든요. 근데 나이도 좀 있었지만 자궁 내막 경화술을 하고 나서인지 아니면 그 전부터 떨어져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우리 병원에 오셨을 때는 난소 나이가 47세 정도, AMH 수치는 0.4 정도였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신선으로 이식했는데 실패를 하고 자연 임신이 그 뒤에 한 번 됐다가 유산이 되고 이런 상태로 우리 병원에 오셔서 저랑 처음에 1차를 했었을 때는 난포가 아예 안 크더라고요. 두 번째는 난자가 하나 커서 채취를 시도했는데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공난포에 해당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때에는 3일배아를 2개를 얻었는데 이때도 미성숙 유래에서 3일배아여가지고 발달이 조금 느린 상태여서 동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다시 난자 채취를 시도를 해서 그때 이제 난자가 그 주기에서 하나가 컸고 그 전 주기에 동결했던 2개를 포함해서 3일배아 3개를 이식을 했거든요. 임신이 돼가지고 이제 졸업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동결배아도 3일배아였고 그 다음에 채취한 배아도 3일배아였는데 이제 사실 동결이 된 건지 아니면 채취한 배아가 된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3일배아에서 신선주기에 이제 이식을 해가지고 임신이 된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처럼 동결이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좀 선호되고 그 다음에 그 좋은 결과를 보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동결이냐 신선이냐 이런 부분들은 환자의 상태와 의료진의 판단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의 어떤 바램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해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동결 이식하고 신선 이식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의 어떤 추세, 트렌드 이런 거는 분명히 있고 그렇긴 하지만 결국 각자 개별 진료실 안에서 담당 의사와의 그런 상의 하에서 이식의 방법들이나 이런 거는 결정이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주기마다도 좀 다를 수 있고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는 점들을 분명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다음번에는 또 저희가 다른 주제로 경험했던 환자분들의 케이스들을 같이 좀 나누면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